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민의 음악 코치 이계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그 영상에 나오는 노래처럼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봄이 왔습니다. 봄의 교향악. 이게 뭐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봄이 되면은 교향악 축제가 매년 열립니다.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는요 항상 매년 4월이면 한화와 함께하는 교향악 축제, 한화그룹에서 거의 뭐 20년이 넘었죠.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교향악 축제가 한 달간 열립니다. 공연을 보니까요 제가 월요일날 빼고 거의 매일 지금 2022년도에도 역시 4월 2일 토요일날 시작을 해서 4월 24일 일요일까지 계속 공연이 있네요. 매일 저녁 7시 30분 그리고 주말에는 5시에 오후에 이렇게 거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개의 교향악단이 매일 연주를 합니다. 여기에는 좀 진짜 그런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뭐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4월이면 뭔가 이렇게 들뜨잖아요. 봄이고 연인들이 어떤 데이트를 할 것인가. 극장에 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코로나로 좀 움츠려져 있었던 그런 마음을 개운하게 펴고 싶으실 때 연주장을 찾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가족과 함께, 특별히 저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냥 운동 삼아서 이렇게, 저는 좀 뭐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걸어서 뭐 분수광장도 보고 이렇게 산책을 하기도 하지만, 혹시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이번 교향악 축제가 너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1번, 지방 계신 분들을 위해서 클래식 FM 그리고 KBS에서 중계를 해주거든요, 여러분. 안방에서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예술의 전당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걸 생중계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혹시나 저희는 지방에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까지 공연장을 찾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세계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들뜬 마음으로 교향악 축제를 즐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거기에 들어가서 보는 건 좀 답답하고 그냥 예술의 전당 분위기라도 좀 느끼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예술의 전당 가시면 분수 광장이 있거든요. 초대형 400인치의 LED 이 화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역시 생중계로 만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너무 또 이런 정보를 들으면 또 티켓을 예매 안 하실까 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이건 좋은 아주 기회니까 여러분들 이 분위기를 마음껏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매를 웬만하면 하셔서 공연장에 그래도 직접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티켓 가격이 다른 공연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수준 있는 퀄리티 높은 그런 공연이지만 하나그룹의 후원으로 여러분 가격대가 아주 비싸지 않아요. 뭐 그냥 우리가 영화 한 편 보는 가격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예매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냥 뭐 서울시향이라든지 KBS 교향악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향악단 뿐만 아니라 국내에 지방에 있는 교향악단들도 초청이 되어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어디 오케스트라가 뭐 실력이 있고 대단하고 잘한다 이런 거보다는 이 축제를 좀 우리가 수준 높게 즐기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2일 토요일부터 24일 일요일까지 월요일 빼고 매일 공연이 있고요. 20번의 공연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매일 달라요. 이제 각자의 오케스트라에서 준비한 교향악단이 준비한 프로그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일 가서 봐도 너무 좋으실 것 같고, 이번에는 특히 하모니라는 주제로 무엇인가를 다 통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연이 올려진다고 합니다. 교향악단, 그 많은 악기들과 또 독주 악기와의 조화, 그리고 뭐 브람스,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고전과 이번에 또 이 교향악 축제를 위해서 창작 공모전에서 당선된 곡들, 창작곡, 신구를 이렇게 같이 계속 조화를 시키는, 또 중견 연주자들과 또 최근에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 또 입상하신 신예 연주자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어떻게 보면 여러 면에서 조화를 이루는, 제일 중요한 조화는 이
연주를 하는 교향악단과 관객과의 조화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월에는 이런 의미 있는 공연 보시면서 뭔가 화합을 이루고 우리 마음을 좀 아주 풍성한 좋은 클래식의 에너지로 여러분들 가득 채워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반가운 오페라, 베르디의 작품 아틸라가 한국에서 국내 초연이 됩니다. 국립오페라단의 정기 공연으로 베르디의 작품이 올라가는데요. 2022년 4월 7일 부터 4월 10일까지 공연이 있습니다. 특별히 4월 9일날 토요일날 3시 공연에서는요, 마이 오페라 라이브라는 그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오페라를 생중계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꼭 득템하셔야겠죠. 기회를 잡으시고, 웬만하면 저는 오페라는 그래도 공연장에 좀 가서 공연을 보실 것을 추천드리거든요. 약은 약사에게, 오페라는 오페라 극장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이나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연주들이 연주가 되지만, 우리 외에 지금 이기현 TV에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공연도 사실은 이 현장에서 듣는 감동과 정말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교가 안 되거든요. 혹시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 오페라 극장에 가서 보시면 좋겠고, 안 되시는 분들은 또 3시에 온라인 생중계로라도 한번 꼭 보시면 너무 좋은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연출을 맡은 분이 잔카를로 델 모나코라고 연출뿐만이 아니라 무대와 의상과 모든 것들을 다 맡으신 분인데, 전설의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분도 이제 할아버지 다 되셨네요. 지금 80이 넘으시지만 얼마나 열정이 넘치시는지, 지금 한 100여 편이 넘는 작품을 유럽에서 해서 흥행을 시키셨고, 거의 오페라계에서는 영화계의 우리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처럼 정말 실력 있고 또 열정이 넘치는 그런 연출가이십니다. 50년 만에 본인 스스로도 지금 이 아틸라라는 작품을 연출을 맡게 됐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기대감을 드러내는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아틸라라는 작품 자체가 여러분 그냥 뭐 단순한 것 같은 베르디의 다른 작품 뭐 아이다라든지 혹은 뭐 에르나니, 이런 좀 애국심을 고취하는 이태리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흥분할 만한 이런 열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아틸라 이후에 베르디가 뭐 리골레토, 라트라비아타 다른 작품들 너무 발표한 작품들이 좋은 게 많아서 현대에는 그렇게 많이 연주되는 작품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처음 올려지는 작품이고, 이 아틸라는 아주 특이한 게, 보통의 오페라는 뭐 소프라노, 테너의 사랑 얘기라든지 혹은 그냥 딱 하나의 주인공을 맡더라도 고음을 내는 가수들이 이렇게 주인공을 맡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틸라는 이 훈족의 왕인데 베이스가 특이하게 주인공을 맡게 되고요. 훈족의 왕 아틸라가 쳐들어가서 딱 싸우게 되는 로마 제국의 장군이죠. 이제 에치오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장군 역시 바리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주요 등장인물이 아틸라와 에치오가 베이스와 바리톤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냥 상상을 했을 때 아틸라의 분위기, 진짜 그냥 이 베르디아노 가수들, 베르디 오페라 음악의 정수를 보여주려고 하는 오페라구나,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즘에 약간 시들해졌지만 그래도 베르디 작품에 아주 파워풀한 면모가 많이 나오는 작품이라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신예 지휘자 발레리오 갈리가 지휘를 맡고요. 되게 이게 국내 초연인데 도대체 누가 할까? 외국 가수를 또 섭외해 오셨나? 국립오페라단에서. 아닙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베이스 전승현 교수님께서 또 아틸라 역할을 맡아주신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냥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오페라 팬이라면은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독일에서 궁정 가수 그 캄머징어라고 하거든요. 그 훈장 같은 그런 것도 이제 받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독일에서 그냥 계시면 67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된 그 극장에 직책을 다 내려놓으시고 한국에 오셨는데, 뭐 어떤 인터뷰에 보니까 전승현 교수님께서 한국에서는 좀 너무 이제 힘들게 어려서부터 오페라 활동을 전 유럽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쉬려고 왔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님으로 임용이 되시면서 더 이제 채찍질을 하면서 워낙 정승현 교수님 작품에 대한 해석도 열심히 하시고 뭐 목소리, 이 실력은 말할 것도 없지만 참 겸손한 자세로 늘 작품을 진정성 있게 대하시는 분인데 더 서울대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열심을 내시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봤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수로 있을 때마다 한국에 오면은 그냥 후학만 양성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다양한 무대에서 작품을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눈꽃을 새 없이 바쁘시겠지만 또 이 작품이 너무 어려워서 오랫동안 피하고 있었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번에 아틸라 역을 멋지게 지금 소화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극장을 찾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러분, 작년까지는 5월에 축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요, 2022년 4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와 드디어 열리게 됐네요. 서울 스프링 실내악 축제가 열립니다. SSF라고 부르는 서울 스프링 실내악 축제는요. 앞에 소개해드렸던 처음에 소개한 교향악 축제 이런 20개의 오케스트라의 또 교향악 곡을 들을 수 있는 매력도 있고 두 번째 소개해드린 오페라야말로 그야말로 정말 조용한 예술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언어는 없지만 그리고 또 큰 규모의 오케스트라는 아니지만 연주자들의 역량뿐만 아니라 정말 하모니를 잘 이루는 앙상블 이 음악의 정수를 느끼고 싶다 했을 때는 사실은 실내악 곡들을 좀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거든요. 듀엣, 트리오 다 할 수도 있지만 꽈르테토라고 해요. 이태리 말로는 쿼르테, 퀸테, 오중주, 사중주 요거는 잘 모르셔도 되지만 보면은 악기 지금 3대구나 4대구나 5대구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조합들 바이올린, 첼로 또 예를 들면 플룻 이게 어우러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순수한 재료 하나만 가지고 많은 양념을 치지 않고 되게 신선한 재료로 된 요리를 맛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래서 많은 작곡가들이 사실은 정말 규모가 큰 곡들을 이렇게 대작들을 작곡하다가 죽기 전에는 혹은 말년에는 조용히 실내악 곡을 오히려 이게 더 음악의 정수거든요. 작곡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 이 스프링 실내악 축제는 역사가 그렇게 아주 오래된 거는 아니지만 2006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도 꽤 됐네요 벌써. 그렇죠. 이 국내 해외 연주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외국에도 가면 여러분 이렇게 도시의 이름을 짤츠부르크 페스티벌 예를 들면 도시의 이름을 내세운 그 도시마다 이런 축제, 음악 축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스프링 실내악 축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 것 같고요. 예술 감독이시면서 초대 이제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스프링 실내악 축제를 우리 발전시키셨던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교수님께서 정말 너무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축제를. 그래서 계속해서 거의 매일 이제 연주가 있기는 합니다. 세종 챔버홀에서 22일날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요. 또 예술현당 IBK홀, 특별히 종로에 있는 우리 윤보선 고택에서 이루어지는 그 실랑 연주가 백미거든요. 여러분 정말 야외 공연 또 실내 공연을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총 12번의 음악회가 있습니다. 4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실내악 축제 한번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2022년도 올해에는 첼리시모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력적인 첼로 곡들의 음악을 위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첼로에다가 모모시모, 브라비시모, 벨리시모 이렇게 하면 이태리 말로 최상급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첼로다운 혹은 첼리시모 그러면 가장 첼로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첼로 최고다 하는 그 정도의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독주 악기로 많이 선호되기보다는 다른 악기를 좀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느낌이지만 여러분이 첼로의 매력에 한번 빠지시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가깝다고 하잖아요.
다른 악기들과 하모니를 이루는 첼로의 매력을 이번 서울 스프링 또 실내악 축제를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4월에도 정말 알찬 공연들이 많이 있네요. 교향악 축제, 또 오페라, 실내악 축제, 이렇게 축제라고 이름 붙인 것 자체가 여러분 무슨 음악회, 어떤 콘서트라기보다는 괜히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들뜨게 하는 게 계절의 여왕 봄의 특징이고, 또 4월에 이렇게 계절감이 있는 공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꼭 공연장을 찾아서 한 번씩 다 공연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4월에는 정말 음악을 좀 만끽하시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기현 오페라 연구소 유튜브 채널도 함께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은 음악들과 함께 계속해서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월간 이기현 5월호에서 더 알찬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